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 권위의 학자가 58년 인생을 걸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도쿄대학교라는 일본 학계의 성지에서 한 교수가 강단에 선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과 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일본 역사 연구에 바쳐온 그가 갑자기 자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였죠. 현장에 있던 일본 언론들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철저한 사료 분석을 바탕으로 1시간 넘게 발표를 이어갔고 결국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급하게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날 밤 그 교수의 집이 불에 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외교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긴급회의까지 소집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마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 학자의 발표가 어떻게 국제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가지무라 히데키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일본 역사를 연구해왔죠.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메이지 시대 문서들을 다시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구매 문서라고 불리는 내각 비밀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독도에 관한 기록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은 매우 허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 순간 수년 전 제자였던 윤서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는 하버드 대학원으로 떠나기 전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진짜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사료가 말해주는 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사료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하다며 걱정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왔고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왔는데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윤서준의 또 다른 말이 생각났습니다. 교수님, 학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그땐 당연하다는 듯이 조국을 위해서라고 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문은 조국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비록 그 진실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게 불리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일본 학계에서 매국노로 몰릴 것도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자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로 한 거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부터 대한제국 해양지명도까지 한국 측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해 갔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자료들이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1905년 이전 일본 지도들을 분석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일본이 만든 지도에서조차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 조국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하는데 문득 한국의 박진수라는 역사교사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었는데
그때 그분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가지무라 교수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을 배우고 자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저 감정적인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와 똑같은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사명감 말이에요. 논문 작성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군요. 어떤 교수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가지무라, 자네 정신이 나갔나? 일본 교수가 왜 한국 편을 들어?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편을 든다고요? 저는 그저 진실의 편에 선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당신이 그런 논문을 발표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일본 사회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윤서준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교수님,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논문이 완성됐어요.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일본 사료를 통해 본 역사적 진실. 논문을 프린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몇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쿄대 강당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어요. 언론사들의 보도 자료를 보내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논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근거가 명확했고 논리도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기뿐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 말입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정장을 다려줬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죠. 도쿄대 강당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기자들까지 와 있더군요. 플래시가 터지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발표할 건가? 미쳤군. 강단에 서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중에는 적대적인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역사학자로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순간 강당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고 일부 참석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매국노. 일본을 배신하는 거냐? 거친 외침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료 분석의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대한제국 해양지명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1905년 이전 일본이 제작한 지도들. 이 모든 것들이 독도를 조선, 즉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일본 내각의 비밀 문서입니다. 구매 문서를 공개하는 순간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 문서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교수님은 일본을 배신하는 겁니까? 한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일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조국이 아니라 진실에 충성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이미 대학 본부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즉시 총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총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까지무라 교수,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도쿄대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겁니다. 총장님, 저는 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학자라고요? 학자라면 조국을 위해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아닙니다. 학자는 진실을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조국에게 불리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대가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학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해임 당일 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다며 아이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일본을 욕했다고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혹시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진수. 몇 년 전 학회에서 만났던 그 열정적인 역사교사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 집까지 찾아온 건지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수 선생이 깊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한국인으로서, 아니 한 명의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경계했어요.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30년간 아이들에게 독도의 진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혼란스러워해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박진수 선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심정이었죠. 진실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현실이 답답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권위 있는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박진수 선생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1980년대 대학생 시절 독도 수호운동에 참여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거리에서 외쳤던 그 시절 이야기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을요. 박진수 선생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박진수 선생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함께 일본의 역사 교육 현장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미 매국노로 찍힌 상황에서 한국인과 함께 다니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박진수 선생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쿄 시내 여러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육의 실상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도 문제가 마치 일본의 정당한 영토 주장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었거든요.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을 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 역시 예전에는 똑같이 가르쳤었거든요. 진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박진수 선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이래서 더욱 교수님의 용기가 소중한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한다면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논문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박진수 선생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우리는 함께 일본 곳곳의 양심적 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혼자가 아니었더군요. 나고야 대학의 다나카 교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까지무라 씨, 당신이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독도 관련 자료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발표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본 학계의 분위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교토에서 만난 원로 사학자 요시다 선생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60년대에도 이미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묻혀버렸죠. 정치적 압력 때문에요. 박진수 선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진실은 혼자 지키기엔 너무 무거운 겁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지난 몇 주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죠. 한편 한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제 논문을 유엔에 공식 제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선생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위험한 징조들이 나타났어요. 집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협박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매국노는 일본에서 나가라. 아내는 공포에 떨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말했죠. 그날 밤 박진수 선생과 만났을 때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일까요? 박진수 선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일 리 없습니다.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역사가 교수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맞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서울의 국립외교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이었죠. 박진수 선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것 보세요. 한국의 차세대 외교관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실 기회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시죠? 저는 고민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일본과 등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박진수 선생의 열정적인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학문은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없어요. 오직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만 있을 뿐이죠. 결국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서울행을 준비하던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쯤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는데 집 밖이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뛰쳐나갔는데 저희 집이 타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와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이 제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논문을 발표한 후부터 계속된 협박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앞에서 오열했어요. 이제 됐어요? 집까지 잃어야 만족해요?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선생이 새벽에 달려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네요. 제가 힘없이 말하자 박진수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이야말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교수님의 진실이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박진수 선생의 도움으로 급하게 짐을 싸서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었죠. 연구 자료도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모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본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가지무라 교수, 집이 불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으로 도망가는 겁니까?
그때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러 가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죠. 저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학자를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수십 명의 한국 기자들과 시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지무라 교수님, 환영합니다. 용기 있는 학자를 존경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평생 일본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국립외교원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200여 명의 차세대 외교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강연을 시작하면서 저는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학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문은 조국이 아니라 진실에 충성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게 불리할지라도 말입니다. 말하는 도중 목이 메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 잃어버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외교관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학자가 된 기분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국 외교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 논문을 바탕으로 국제회의에서 독도 명칭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학자가 직접 제시한 증거이니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며칠 후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온라인으로 지켜봤어요. 박진수 선생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 논문을 인용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일본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제 이름이 유엔 회의장에서 불려지는 것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각국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립국 대표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일본 대표는 반박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해당 학자는 이미 일본 학계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사료들은 너무나 명확했죠. 그때 박진수 선생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보세요. 진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회의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위성 해양 측량 기술로 독도 주변 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독도 관측소에서 수집한 해양 데이터 등이 발표됐어요. 한국의 과학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대한민국은 단순히 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첨단 과학 기술로도 독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의 말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교수의 양심선언, 국제사회를 움직이다. 독도, 이제 세계가 주목한다. 제 얼굴이 뉴스 화면 가득 나오는 걸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박진수 선생의 학교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유엔 회의를 실시간 시청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일본 교수가 우리 편이 되다니. 한 학생이 감격해서 울었다고 박진수 선생이 말해줬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여러 나라의 주요 대학에서 제 논문을 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었죠. 교수님,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이
교수님의 연구를 배우게 됩니다. 박진수 선생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정말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비록 한때 묻히고 왜곡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학자로 거듭난 기분이었죠. 국제회의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명예교수직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쫓겨난 학자에게 한국이 새로운 둥지를 내어준 거였죠.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박진수 선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서울대 임용식 날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첫 강의 주제는 당연히 학문의 양심과 역사의 진실이었죠. 여러분, 학문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일본인인 제가 한국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 박진수 선생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제 논문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다. 나라보다 진실을 선택한 용기 말이야. 그의 학생들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박진수 선생이 저를 독도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함께 그 섬을 보러 가지 않을래요? 우리가 지켜낸 진실의 현장을요.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파란 바다 위에 우뚝 선 그 작은 섬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섬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박진수 선생이 물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 섬을 두고 왜 그렇게 다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독도의 장엄한 모습에 압도당했어요. 섬 곳곳을 둘러보며 박진수 선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독도 관리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과학적인 해양 관측, 환경 보전, 그리고 역사 교육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저기 등대가 보이죠? 1954년부터 한국이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박진수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독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란히 앉았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혼자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교수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독도를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박진수 선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이 섬이 누군가의 양심으로 지켜졌다는 걸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진실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죠.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바다 위로 해가 완전히 지면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독도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교수님, 우리가 해낸 거 맞죠? 박진수 선생이 물었어요. 네, 해냈습니다. 진실이 빛을 봤으니까요. 그날 밤 독도에서 바라본 별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영원히 빛날 거라고 믿어요. 독도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진실과 양심의 상징이니까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람이 함께 지켜낸 이 작은 섬의 이름은 영원히 독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한 명의 일본 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뒤집고 진실을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는 조국보다 진실을 택했고
그 결과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58세의 일본 교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린 한 번의 결단이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온 한국의 박진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실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이자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가 직접 증명해준 우리 땅이에요.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위대함, 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